그 다음에 그 가마솥 안정을 깨하는, 자, 이제 너무나 불안했잖아요. 옛 것을 다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넘어왔는데, 이 코스모스의 이 세계가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솥에다가 밥을 해서 만드는 거죠. 밥을 만드는 거죠. 그 개를 바로 이제 정계라고 얘기를 하고, 화풍정이에요, 여러분. 화풍정.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밑에 계속 나무를 떼는 거예요. 위에는 불이 있고, 우리가 손괴, 그거는 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무를 계속 떼요. 계속 떼서 솥에 이 곡식이 내용물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정계의 괴상입니다. 자, 우리 이미 이제 견혁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한다고요? 기물을 막 만들어야죠. 그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물, 법제 이런 것을 세우는 것. 그래서 안정시키는 것. 새 세상의 질서를 정립하는 것. 이게 바로 소치하는 일이에요. 소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솥의 모습을 보면 제가 사진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렇게 발이 3개가 있죠. 이렇게 솥이 있네요, 선생님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죠?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근데 또 하나의 고리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고리. 아셨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리를 보면 여기가 다리가 뭐예요, 여러분? 맨 아래 음효, 초육.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초6이라면 2, 3, 4는 뭐예요, 여러분? 내용물. 2, 3, 4 내용물. 92, 93, 94. 그 다음에 여기가 뭐 65. 그 다음에 요 현이라고 표현하는 이 고리현 있잖아요. 또 하나 고리 하나 있는 게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 상구겠죠. 상구. 지금 화풍정이거든요. 화풍정. 이렇게. 그래서 요 모양이 요걸 상징한다는, 이렇게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솥은 발이 3개였잖아요. 솥발이 3개.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중후해요. 솥 자체가 잘 기울어지지 않는 굉장한 안정감 같은 것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굉장한 혼돈 상태에서 질서를 잡는 코스모스로 넘어왔는데, 이 코스모스가 딱 안정되게 자리 잡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정은 계속 갈까요? 안정은 계속 갈까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상태는 늘 우리가 안정을 바라는데 안정될까요? 어떨까요? 100살까지 아마 죽는 날까지 아마 안정됐나 싶으면 또 불안정하고, 안정됐나 싶으면 불안정.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바람은 맨날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결단코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참 100살까지 그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잘 헤쳐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정의 계지만 또 여러분, 제가 사진 옆에 뭘 드렸어요? 다리가 부러진 거. 이게 또 솥이 되게 안정적인 것 같지만 부러질 때도 있다는 거. 이게 요 정계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러진 사진까지 있길래 그것까지 보내드렸어요. 우리가 솥이 부러지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이건 되게 간단하네요, 여러분. 가마솥은 크게 형통하다. 근데 원래 원문은 원길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길하고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 길자가 잘못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원형이라고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크게 형통하다.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크게 길하고 형통하다. 3글자를 다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을 떼서, 그리고 솥까지 있어서
여기에 내용물을 익힐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안정되고 형통한 거예요. 그죠? 밥이 익어서 먹을 일만 남았잖아요. 내용물을 먹을 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소 자체가 안정됐다. 그래서 이 솥이 방정하다. 반듯하고 바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듯하고 바르다. 여러분 우임금 아시죠? 우임금. 중국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을 때 이 홍수를 잡은 분이 우임금이거든요. 우임금. 이 홍수가 나서 중국 홍수를 쫙 잡았어요. 물기를 다 잡아서 완전히 여기를 이제 홍수에서 벗어나게 해준 분인데, 그러면서 중국 천하를 9개의 주로 나눴거든요. 9개의 주로. 그 9개 주에서 그 주마다 쇠를 받았어요. 쇠덩어리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9개의 솥을 만들었어요. 구정. 이게 또 역사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구정. 9주에서 9개의 금을 받아가지고, 금덩어리를 받아서 9개의 솥을 만든 거죠. 이건 뭐예요? 천하를 그만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천하를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옛날에 천하의 왕노릇을 하는 자는 이 구정을 물려받았어요. 솥을 물려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솥을 물려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치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정치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또 엄청나게 관련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짜 안정되게 먹고 살 것인가. 사실 모든 질서는 이 안정되게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솥에 그런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무로서 불을 떼가지고 이 솥에다 넣는 건 삶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삶는 거, 여러분. 굽거나 이러지 않아요. 굽는 건 그냥 불에 직접 대고서 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삶는 일을 하는 거예요. 팽을 해요, 여러분. 팽. 그래서 우리가 삶아서 뭐를 하죠? 제사에 올리죠. 자, 지금 이 솥이 하는 일에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솥은 제사에 쓰는 기물이에요. 제사에 쓰는 기물. 그래서 솥에다 뭔가를 삶아서 희생을 삼든 뭘 삶아가지고 상제에게 올리는 일. 그 한 가지. 우리가 그걸 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려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정예시대는 또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또 먹여 살려야 돼. 길러야 돼. 이 세상을 새롭게 안정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인재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솥에 엄청난 음식을 삶아가지고 성현을 먹여 살린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2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상제한테는 그냥 그냥 향이에요. 근데 성현들한테는 대향이에요. 크게 바쳐요. 크게 먹여 살려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의 이 구체적인 인재들. 이들이 뭐예요? 나라를 지키니까. 우리 존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지켜주는 건 이들이기 때문에. 대향과 향 이렇게 구분했어요, 여러분. 이걸 다 해주는 기물이 바로 솥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상전으로 갈게요. 그게 995쪽입니다. 자, 목상 유화, 군자 정의,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무 위에 불이 있어요. 나무 위에 불이 있고, 그래서 이 정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이걸 보고서 자, 지위를 바르게 한대요. 지위를 바르게 한다. 그러면서 명령을 이 응자가 모일 응자거든요. 응축시키는 거거든요.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엄중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모여서 그치기 때문에 이게
안정되고 그 모습 자체가 엄중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응이. 그래서 해석하기를 명령을 엄중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지위를 바르게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한다는 얘기로 정희천 선생님은 해석을 했어요. 자기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한다. 사실은 다른 분들은 지위를 바르게 한다를 좀비를 바로잡는다예요. 높고 낮은 이 위계, 이게 질서잖아. 윗사람 아랫사람. 이걸 분명하게 한다를 정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희천 선생님은 수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해. 지위에 걸맞게 바른 몸가짐, 마음가짐을 가져. 그리고 명령을 엄중하게 하라. 그래야 새로운 질서에 맞는 법제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법제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래 보세요, 선생님들. 그 996쪽 두 번째 줄. 그 가마솥은 모습을 본받은 기구로서 그 형체가 단정하고 바르며 몸집이 안정되고 중후하다. 그 단정하고 바른 모습을 취하여 그 지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니 자신이 처해 있는 지위를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군자는 처신을 바르게 하니 사소하게는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고 짝다리를 짚고 서거나 기대어 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바르게 한다는 건 여러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가짐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짝다리 잡고 서고 쩍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거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자기 몸이 막 흐트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춘추에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과 그 나라의 운명을 점칠 때요. 우리가 사신들이 여러 나라를 오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들도 회합을 많이 하거든요. 왕들도. 그럴 때 평가하는 게 뭐냐면 춘추라는 역사책에서 그 사람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눈의 그 모습. 눈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걸음이 막 붕붕 떠요. 이러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짝다리 짚고 서 있거나 이러면 뭐예요? 아, 저 사람은 금방 죽겠구나. 아, 저 나라는 혼란을 겪겠구나. 그래서 이 사가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나서 그 태도를 보고 나서 아, 저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겠어. 저 사람은 집안에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춘추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춘추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정의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부터 여러분 이 몸가짐이 곧 마음가짐이에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제가 여러분한테 막 강조를 합니다. 자, 초육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정전지예요. 정전지. 자, 이출비라고 하셔도 되고 이출부라고 하셔도 돼요. 자, 득첩, 이기자, 무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소체 발이 이게 이렇게 엎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엎어졌어요. 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 기존에 안에 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쏟아내야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뒤집어서 이 뒤집은 것은 뭔가 이렇게 전복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엎어야 돼요. 엎어서 다 나쁜 것을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미출부예요. 나쁜 것을 쏟아내니 이롭다라고 표현했어요. 이출부 혹은 이출비. 그래서 또 첩을 얻으면 그 남자가 허물이 없게 한다. 지금 초육은 여러분 첩음이에요. 그래서 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첩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윗사람이 이렇게 지금 그 아랫사람을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 구사하고 호응하죠. 초육이. 그죠? 그래서 이 아랫사람이 근데 첩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인을 나름 허물없게 하는데 괜찮은 역할을 해.
여기 정의천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저는 소동파 해석이 참 좋았어요. 소동파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자, 우리가 이제 혁명을 하고 나서 사람을 써야죠. 그죠? 새로운 사람을 써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을 쓰는데 뭐 집안 출신 이런 거 좋은 사람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집안 출신이 나빠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출신을 문제 삼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뭘 잘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해서 뽑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육은 첩이지만 뽑아서 쓸 수 있어요. 부인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뭐예요? 허물이 없다 혹은 그 주인은 허물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을 보고 뽑아야지 그 유래를 논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쓰는데 유래를 살피지 마라. 이게 완전히 이전 세월 시간하고는 단절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막 또 출신 따지고 이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옛 것을 그대로 또 우리가 답습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도 제가 원래 얼룩소인데 그 얼룩소에서 여러분 뿔이 가지런하고 붉은 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유래를 살피지 않고 얘는 뭐를 써요? 제사에 쓸 수 있어요. 옛날에 제사는 색깔이 아주 순연하고 뿔이 아주 멋지게 난 이런 애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에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얼룩소의 자식이라도 걔가 바르다면 그걸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득첩 이걸 해석을 한 분이 소동파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초육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쓰면 허물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이게 더 적극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2로 갈게요. 자, 정유실이에요. 아구, 유질, 불화능즉,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소태 이제 내용물이 찼네요. 여러분, 소태 내용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이라고 하는 게 그 꽉 찬 내용물 실자예요. 내용물 실. 그래서 내용물이 있다. 소태. 근데 나의 짝이 병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상대가 병이 있네요. 나의 상대가 누구예요? 사실은 구이에 호응하는 애는 유고잖아요, 여러분. 유고. 그런데 유고가 아니라 여기서의 구는 초육이라고 정희천 선생님은 얘기했어요. 자, 짝이 있는데 초육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여기에 또 호응하려고 해. 그런데 그 상대는 그러면 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는 애예요. 상대해야 되지 않는데 상대이기 때문에 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나아오지 못하게 하라. 불아능직이요. 나아갈 직자. 나에게 나아오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길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용물이 꽉 찼는데 더 내용물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물이 충분해요. 거기에 뭘 덧붙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은 그 자체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멈춰라. 더 많은 걸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면 왕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구를 유고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짝이 있는데 내 내용물이 꽉 차 있으니까 더 받지 마라. 그래서 유고를 받아들이지 마. 짝인 짝이지만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어쨌든 부인은 그 자체로 내용물이 다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기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9.3으로 갈게요. 자, 여기가 좀 어려우시지 않았어요? 정의혁, 기행색, 치고불식, 방우, 휴회, 종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소체기가 바뀌었어요. 소체기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나아감이 막힐 색자, 막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꿩, 이 치고라고 하는 게 이 꿩의 기름 쪽이에요. 기름이 있는 쪽. 그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꿩이 기름진 그곳을 먹지 못한다. 근데 바야흐로 비가 내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후회가 이게 사그라들었어요. 이지러질 휴자예요, 여러분.
후회가 사그라들어서 끝내는 길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양한 자질로 사실은 이 9.3이 아래 손귀에 있잖아요. 겸손한 손귀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직하면서도 사실은 그 하체의 겸손함을 갖고 있어요. 하체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서 재능이 있는 애예요. 재능이 있어서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음식물이 꽉 차가지고 이걸 쓸만해. 쓸만해. 근데 어땠냐면 음식물이 지금 너무 많아서 넘쳐. 이게 넘쳤어요. 넘쳐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요, 여러분? 유고의 요 고리. 이 고리를 막아버렸어. 막아버렸어. 막아버려가지고 사실은 뜨거워서 이 내용물 퍼다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3이라고 하는 이 내용물을 밖으로 쓸 수가 없게 돼버린 상태. 그래서 막혀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막힌 것 같지만 계속 얘가 충실한 아주 내용물이 충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쓰임이 있게 돼. 언제? 여러분 바야흐로 비가 내리면 여기가 식어요. 여기가 식어. 그러면 식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들어가지고 내용물을 먹게 할 수 있어. 이게 소체의 이 은유가 되게 어때요, 여러분? 실질적이죠. 되게 실용적이죠. 그래서 이 9.3이라고 하는 자리는 꽉 차 있는 상태. 꽉 차 있는 상태라서 어때요? 막 넘쳐. 넘치면 너무 뜨거워. 뜨거워서 얘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6호가 얘를 기용을 못하는 상태예요. 얘를 기용하려면 지금 이 그 끝에 있는 누구죠? 상구 있잖아요. 근데 9.3하고 상구가 지금 호응을 해요? 못해요? 바로 못해요. 사실 상구는 옥으로 만들어진 고리잖아요. 우리 제가 봤더니 늘 이런 것만 있는데 왜 고리가 하나 덧붙여졌을까라고 저도 굉장히 의심을 했었는데 갈고리가 있는 고리를 따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요 갈고리를 갖춘 고리를 따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뜨거우면 이걸 딱 여기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들어서 이 솥을 사용했던 거예요. 요게 이제 요 그림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구는 이걸 안 해주잖아요. 그죠? 안 해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가 혼자서 고군분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 근데 그러다가 이게 식기도 하고 비도 내리게 되면 이 유고랑 상구가 아니라 유고랑 마음이 맞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후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처음에는 좀 힘겨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인정받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상태. 그게 바로 9.3입니다. 여러분 9.3. 자 9.4예요. 9.4 좋을 것 같죠? 자 우리가 안정됐는데 9.4가 소체 다리가 부러진 정절족이에요. 정절족. 소체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뭐예요? 그 공에게 바칠 그 음식물을 쏟아버렸어요. 여러분 엎어졌어요. 공에게 바치는 음식물을 엎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다 젖은 거예요. 놀라서 막 젖었겠죠.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은땀 막 흐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 9.4는 왜 이런 걸까 하고 얘기해 보면 자 9.4가 위로는 유고한테 되게 신임을 받아요. 그리고 밑으로 초육과 호응해서 그 명망이 또 초육 이 밑에 사람들도 이 사람을 기대요. 믿고 기대고 있어요. 근데 믿고 기대는데 특별히 호응하고 있는 이 초육한테 기회를 줬어요. 지금 9.4가 기회를 줘서 얘한테 이 소출 관리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능력이 안 돼가지고 소출 엎어버린 상태예요. 소출 엎어버린 상태가 지금 9.4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9.4도 자기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사람을 잘못 발탁했으니까. 그래서 초육이라고 하는 어설픈 애를 발탁해서 그 소출 완전히 다리가 부러지면서 엎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9.4입니다.
그래서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개사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1004페이지 한번 보세요. 1004. 오, 1004예요, 여러분. 페이지 수가. 덕이 적으면서 지위가 높고 지혜가 작으면서 큰 일을 도모하며 힘이 없으면서 무거운 것을 들면 화가 미치지 않는 자가 드물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 구사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위로도 신임받고 아래도 명망이 있어서 세상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구사의 위치는 그런 정도의 힘 조절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다. 구사는. 자, 구사가 여러분 한 이 정도 왔잖아요. 이 구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사실 솥을 엎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올라왔어요. 안정의 기반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제 내용물을 잘 끓여서 공에게 바치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정도로 굉장히 그런 질서도 잘 잡고 있는데 삐끗하는 거예요. 그 안정의 어떤 정도가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꽤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삐끗해서 소출 없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 자신을 믿으면 자기 자체를 너무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출은 엎어집니다. 많은 혁명의 주체들이 자신을 너무 과신했을 때 소치 엎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너무나 우상화시켰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혁명은, 그 질서는 사실은 새로운 질서인 것 같지만 무너진 질서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그걸 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되게 잘하고 잘 나가고 뭔가 이런 법제들도 다 잘 만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순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때 내가 나를 과신하면서 무언가 거만하거나 아니면 상황 판단이 좀 안 되는 거거나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편을 만들고 제가 자기를 우상화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호응하는 애, 걔를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일을 맡겨. 그럼 다 엎어버리는 거다. 그거 바로 부사의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호로 갈게요. 자, 6호는 정황이, 금현, 이정입니다. 자, 소치 누런기에 금으로 만든 고리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고리. 그래서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귀의 모습이죠. 귀의 모습. 여러분. 이 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6호가 왜 황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중하니까. 중하니까. 우리가 중하면 방위로 중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오행상 방위의 중앙은 토잖아요. 그죠? 토는 황색이에요. 그래서 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6이라고 하는 그 6호는 중앙에 있고 이 중앙토 황색이다. 그래서 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유한 기이다. 음유한 기인데 누가 와서 고리를 만들어줬죠? 여러분? 9이가 6호에 호응해서 와서 얘한테 고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어때요? 도움이 되는 거죠. 얘가 이 그 소출 잘 사용하는데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구이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올바름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얘는 이로운 상태. 왜 올바름을 굳게 지키라고 얘기했냐면 음유하기 때문에 자칫 음유해서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구로 넘어갈게요. 자, 정옥현 대길 무불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소치 그 옥으로 만든 고리이니 크게 길하다.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 질서를 잘 퍼다 나를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진짜
고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 고리가 옥으로 만들어져서 뜨겁지가 않아요. 자, 뜨거운 솥도 이 옥고리만 있으면 들어다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옥으로 된 이 손잡이가 없으면 이 세질서를 퍼다 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륙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얘는 은퇴한 자리이기도 해서 욕심이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구는 그래서 욕심도 별로 갖지 않지만 추진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분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강하면서도 온화한. 강하면서도 온화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뜨거운 것을 잡을 수 있는 차가움. 이걸 갖고 있는. 뜨거운 것을 잡을 수 있는 차가움도 가진 자. 이런 자가 냉정하게, 그러면서 또 열정을 가지고 이 세질서를 사실은 세울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상구가 가지고 있는 위치예요. 실제로 잘 쓰이는 자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구삼도 내용물이 있고 되게 강명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이런 자도 사실 이 상구가 이 고리가 돼주지 않으면 쓰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상구와 지금 그 6,5와 그 다음에 9,3 이 셋이 어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게 다 갖춰져야 돼. 이 소정이 안정되려면 그 9,3의 내용물, 그 다음에 그 6,5의 발탁 능력, 그 자신을 낮추면서 발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이걸 보좌할 수 있는 이 상구의 그 열정과 냉정함. 이것이 다 갖춰져야만 소체 안정은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질서를 세운다는 건 어떤 힘으로 가능한가 하는 걸 이 소정자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정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의하는 일. 우리가 어떻게 밥을 익혀서 잘 떠서 먹어야 되는가 하는 걸 상구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실 초6이라는 이 소태 발부터 이 소태 이 몽체부터 이 고리 상고리까지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새 시대에 그 혁명의 어떤 그 비전이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사실 초육부터 이 상구가 다 협력을 해야 돼요. 이런 힘들이 다 모여야지 이 새 질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나름의 삶의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자기 삶을 꾸리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하나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저는 요번 정궤에서는 눈에 좀 들어왔거든요. 이게 다 필요하군요. 그렇지만 어떤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 각자가 그걸 충실하게 할 뿐이다.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오늘 이 순간을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살아냄은 어우러짐이다. 이걸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과의 다 어우러짐이다. 이게 우리가 주역을 배우는 이유인 것 같네요.